돈을 모으는 사람과 모으지 못하는 사람의 가장 큰 차이. 이 세상에서 돈을 모으는 것을 방해하는 유일한 사람은 바로 자기 자신이죠. 올해는 조금 절약 좀 해야지, 돈 좀 모아야지, 불필요한 지출 하지 말아야지, 이런 계획을 하지만 인간은 자기 자신과 한 약속을 끊임없이 깨게 돼 있습니다. 하루에 딱 3분만 투자하시면 돼요. 3분. 그 3분을 투자하는 습관. 얼마 정도는 좀 모아야 되겠다. 그리고 남는 금액에서 정기적으로 얼마 정도 쓰고 비정기적으로 얼마 정도 쓰고, 그리고 뭐 여행이나 명절이나 이벤트 같은 이런 비정기 지출에 얼마를 쓰겠다. 이런 나름대로의 목적하는 숫자적인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올해는 한번 우리가 다이어리를 쓰듯이 직접 손글씨로 한 땀 한 땀 이렇게 가계부를 쓰는 게 어떨까? 특별한 경제 특강, 머니 특강, 주식 초등학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특강을 맡게 될 머니 트레이너 김경필입니다. 가계부 쓰시는 분들 굉장히 많이 있을 텐데 사실 요즘은 스마트폰에 앱으로 이렇게 가계부 쓰시는 분들 많거든요. 2024년도는 아마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경제 위기가 가장 최정점을 이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올해는 한번 우리가 다이어리를 쓰듯이 직접 손글씨로 한 땀 한 땀 이렇게 가계부를 쓰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해서 제가 출시를 한 거고요. 가계부를 쓰시면서 어떻게 보면 좀 나의 살림살이도 한번 점검해 보고, 그리고 올해를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또 계획을 하시는 데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이제 만들게 됐습니다. 돈을 모으는 사람과 모으지 못하는 사람의 가장 큰 차이. 이 세상에서 돈을 모으는 것을 방해하는 유일한 사람은 바로 자기 자신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누구나 머릿속에 목표는 다 있습니다. 올해는 조금 절약 좀 해야지, 돈 좀 모아야지, 불필요한 지출 하지 말아야지, 이런 계획을 하지만 인간은 자기 자신과 한 약속을 끊임없이 깨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과 한 약속은 신경 쓰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내 스스로와 한 약속은 계속해서 깰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가계부라는 게 이런 거죠. 우리가 항공기를 타고 목적하는 비행 공항까지 날아가는, 하늘에는 길이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정확하게 찾아가지? 굉장히 궁금하지 않습니까? 항로라는 게 있는데 그 항로는 사실 하늘에 그려진 선이지만 사실은 실상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항공기가 따라가다가 끊임없이 그 항로를 이탈을 한다고 합니다. 자, 근데 끊임없이 항공기가 항로를 이탈하는데도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는 이유는 계속 끊임없이 텔레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수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짝 벗어나면 또 이쪽으로 살짝 수정, 또 이쪽으로 벗어나면 또 살짝 수정, 이런 식으로 해서 결국은 목적지에 도달하는 거거든요. 가계부라는 거는 내가 오늘 하루에 지출한 내역, 뭐 이런 거 이제 기록을 하는 게 일단 기본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 뭐 뭔가 나한테 도움이 될까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이 굉장히 작은 습관이 모이고 모여서 여러분들이 정말 항로를 엄청나게 이탈할 수 있는 걸 막아주는 거죠. 가계부를 쓰면서 굉장히 끊임없이 내가 돈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그런 영감이 떠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하루에 딱 3분만 투자하시면 돼요. 3분. 그 3분을 투자하는 습관. 가계부를 또 따로 들고 다니고 또 다이어리 따로 들고 다니면 너무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가계부 안에 다이어리도 집어넣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뭐 제 사진이 좀 있던데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요거를 이제 벗겨버리면 그냥 이렇게 예쁜 다이어리예요. 그러니까 이거 다이어리 항상 여러분 지니고 다니시잖아요. 그러니까 다이어리처럼 여러분들 계획 일정 이런 것도 하시면서 그날 내가 사용한 돈, 그리고 주간으로 월간으로 어디에 얼만큼 쓰고 있는지, 계획대로 하고 있는지를 쓰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좀 전에 그 비행기가 이륙해서 목적 공항까지 날아가는 동안에 하늘에 아무런 길도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하늘에는 아무것도 가르쳐 주는 게 없지만 일단 가장 중요한 건 목적하는 공항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계부를 쓴다는 건 그냥 오늘 내가 얼마 썼지? 뭐 이걸 적는다는 게 물론 기본이긴 한데 아무런 목표도 목적의식도 없이 이걸 적다 보면 어느 순간 질리고 재미없고 이거 왜 해야 되지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우리가 가계부를 쓰는 이유는 사실은 우리가 연간 벌어들이는 소득 가운데 몇 퍼센트는 꼭 저축을 해보자. 그리고 나머지를 이제 가지고 소비를 해야 되는데 그 소비가 뭐 정기 지출일 수도 있고 비정기 지출일 수도 있고 뭐 이벤트 자금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제 4가지 있죠. 첫 번째는 내가 얼마 정도는 좀 모아야 되겠다.
그리고 남는 금액에서 정기적으로 얼마 정도 쓰고 비정기적으로 얼마 정도 쓰고 그리고 뭐 여행이나 명절이나 이벤트 같은 이런 비정기 지출에 얼마를 쓰겠다. 이런 나름대로의 목적하는 숫자적인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있는 상태에서 가계부를 적어야 내가 지금 이런 추세로 가면은 내 목표하는 것에 도달이 되겠구나. 아니면 안 되겠는데 조금 줄여야 되겠는데 아니면 뭐 좀 여유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야 이제 재미가 있는 거잖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것은 로드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등산을 갈 때 몇 분 정도 걸으면 약수터가 나오고 몇 분 정도 걸으면 사진 찍을 때가 나오고 어느 정도 가면 정상이다. 이거 알려주면 어때요? 훨씬 갈 때 조금 그래도 발이 가볍지 않습니까? 땀은 나고 힘들지만 그래도 가다 보면 얼마만 가면 나오는구나 이게 되는데 아무런 정보 없이 그냥 산을 오르면 굉장히 피곤하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가계부를 재밌게 적는 방법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나름대로의 재정적인 4가지의 목표, 그러니까 저축계획, 정기 지출, 비정기 지출, 이벤트 지출에 대한 계획이 숫자로 있어야 됩니다. 그걸 가진 상태에서 해보시면 상당히 재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가계부에 보면요, 다른 가계부에 없는 게 하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소비 MBTI라는 게 있거든요. 우리 작가님, PD님도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소비 MBTI라고 포털에 치셔도 나오고요. 이 가계부 앞에 보면은 이게 QR코드가 있거든요. 그걸 찍으시면 바로 해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MBTI가 우리가 성격 MBTI는 16가지잖아요. 이 소비 MBTI도 16가지 유형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MBTI는 뭐의 약자냐면 Money Bias and Tendency Indicator의 약자입니다. 그러니까 돈에 관한 어떤 편향과 성향을 나타내주는 지표 16가지를 제가 만든 거예요. 이걸 해보면 여러 가지 이제 16가지 유형이 나오는데 뭐 크게 보면은 뭐 예를 들면 굉장히 돈을 아끼고 관리하고 염려하는 유형인지 돈에 대해서 그냥 뭐 연연해하지 않고 그냥 자유방임 뭐 이런 성향인지가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돈을 내가 계속 일관되게 쓰는 스타일인지 아니면 그냥 들쑥날쑥 하는 스타일인지 이게 또 하나가 나오고 그 다음에 나는 주로 어디에 돈을 많이 쓰느냐 뭐 예를 들면 음식과 문화생활에 많이 쓰는 스타일인지 아니면 무언가를 사들이는 쇼핑이죠. 뭔가를 사는 데 돈을 많이 쓰는 스타일인지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돈을 쓴다는 거는 주로 우리가 회사에서 일할 때는 돈을 그렇게 많이 못 쓰지 않습니까? 주로 쓰는 건 여가 생활할 때 뭐 토요일, 주말, 일요일, 뭐 연휴 이럴 때 쓰잖아요. 많이. 그러니까 내 여가 생활에 뭘 하는지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주로 나는 조용한 여가 생활을 보낸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동네 산책 정도나 하고 그냥 쉬는 날 집에서 뭐 누워서 쉬고 영화 보고 뭐 OTT 보고 뭐 이런 어떤 뭐 독서하고 뭐 문화생활이라 봐야 뭐 영화 관람 정도 한다. 뭐 이렇게 조용히 보내는 스타일이 있고 또 하나의 스타일은 막 그냥 산악자전거 타러 나가고 막 친구 만나서 뭐 산에 가고 뭐 운동하고 막 이렇게 굉장히 다이나믹하게 보내는 사람이 있거든요. 요 유형의 조합이 이제 16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가계부 시작하시기 전에 그걸 해보신 다음에 여기서 이제 그 MBTI에서 알려줘요. 내가 뭐가 부족한지. 그 부족한 것을 좀 우리가 보완을 해보자라는 차원으로 이제 가계부를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대체적으로 봤을 때 소비 유형을 보면 먹는 거에 돈 많이 쓸 것 같습니까? 아니면 사는 거에 많이 쓸 것 같습니까? 먹는 거에 많이 쓴다는 거는 먹는 곳에 돈을 많이 쓴다는 것보다는 상대적으로 뭘 사는 걸 안 사서 먹는 것에 많이 쓰는 것처럼 유형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사회초년생이다. 그러면은 대부분은 F가 나옵니다. F. 그게 정상이에요. 당연히 정상이거든요. 왜냐면은 보통 아무리 아껴 쓴다 그래도 우리가 보통 월 소득의 한 20, 30% 이상은 식비로 나가기 때문에 이게 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건 이제 소득이 높아지면 자연스럽게 떨어지긴 하는데 그래서 소득이 높아질수록 F 성향에서 S로 바뀝니다. 제가 이거 연예인들한테 거의 많이 해봤거든요. 장도연 씨, 뭐 전현무 씨 다 시켜봤거든요. 웬만한 방송을 하면서 같이 하는 분들 다 물어봤는데 연예인들은 대부분 다 S가 나옵니다. 왜냐면은 그 돈을 많이 번다고 해서 하루에 10끼 먹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먹는 건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나 이제 일반적인 직장인들 2030 또는 뭐 아직 사회초년생이다 그러면 당연히 F가 나와야 되는 거고요. 만약에 이게 쇼핑이 나온다라는 건 문제가 심각한 거죠. 그래서 예산을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가계부에는 월간, 주간, 일간의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돼 있어요. 사실 일간 계획은 없고
월간 계획이 있어요. 월간. 그리고 월간 챌린지가 있고 또 월간 목표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 달에는 좀 어떤 걸 중점적으로 좀 내가 실천을 해보자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가계부를 쓰시면서 재밌게 스스로 챌린지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하고 소비 MBTI에서 좀 지적받았던 내가 좀 뭐가 부족하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보완할 수 있게 그렇게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